할머니의 전화. 일막 무시. 예약 없으시면 안 돼요. 접수 데스크 앞에 선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흩어져 있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손잡이가 닳아서 실밥이 보였다. 예약이요? 전화했는데 확인이 안 되네요. 성함이 최순덕.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대충 훑더니 고개를 저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정장 차림 남자가 시계를 보며 혀를 찼다. 오늘은 예약 꽉 찼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내가 분명 화요일 2시에 예약했는데. 그럼 다른 치과 아니에요? 여기 기록에 없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옆에 앉은 다른 직원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할머니는 가방을 더듬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여기 적어놨는데. 서울 밝은 치과 화요일 2시. 할머니,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정장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들었다. 네, 서울 밝은 치과입니다. 네,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할머니를 보지도 않고 통화를 이어갔다. 할머니는 수첩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다. 할머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여기는 오늘 안 돼요. 원장님한테 말 좀. 원장님 진료 중이세요. 예약 없으면 못 봐요. 가세요. 간호사가 손을 저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대기실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출입문 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할머니는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전화 한 통만 하고 갈게요. 간호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환자를 부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막 겉모습의 판단. 할머니는 치과 건물 바깥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응, 나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치과 안 간호사들은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원장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이마가 넓고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까 그 할머니는 예약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또 원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원장님, 요즘 저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약도 안 하고 와서 당연히 봐주는 줄 알고. 기록 확인은 했어? 했죠. 없던데요. 간호사는 손톱을 만지며 대답했다. 원장은 더 묻지 않았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밖에서는 할머니가 여전히 전화를 하고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손으로 치우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통화를 끊었다. 폴더폰을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치과 건물을 바라봤다. 3층 유리창 너머로 환한 조명이 보였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산막 무시의 반복과 긴장 축적. 30분쯤 지났을까? 치과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다. 서류 가방을 든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다. 원장님 계십니까? 예약 있으세요? 간호사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예약은 없는데 급한 일이라. 예약 없으면 안 돼요.
간호사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데스크에 올려놓았다.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원장님과 통화 좀 부탁. 간호사의 손이 멈췄다. 명함을 집어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잠깐만요. 서둘러 원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원장이 나왔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순덕 여사님 건으로 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요? 오늘 오후 2시 예약하고 방문하셨던 분입니다. 예약이 없었는데요. 기록 다시 확인해 보시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간호사가 황급히 컴퓨터를 뒤적였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대기실에 울렸다. 아, 여기 있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약 명단에서 누락됐나 보네요. 원장이 이마를 짚었다. 최순덕 여사님은 현재 이 건물 소유주이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대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그리고 이 치과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가 다음 달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막 증거 발견.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데스크 위에 펼쳤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확인하시죠. 원장은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계약서 하단에 최순덕 이름이 선명했다. 건물주 날인까지 찍혀 있었다. 그분이 건물주라니 왜 아무 말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변호사는 팔짱을 꼈다. 예약 시스템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 10시 최순덕 여사님께서 직접 전화로 예약하셨습니다. 통화 녹취 기록 필요하시면 제출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휘청거렸다. 옆 동료가 황급히 부축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기록이 안 보여서 시스템 오류인지 고의인지는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원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기실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여사님께서는 현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일단 사과를 원하십니다. 진심 어린 사과요. 원장은 창밖을 봤다. 벤치에 할머니가 여전히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계약 갱신건은 여사님께서 직접 결정하시겠답니다. 원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간신히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다. 제가 나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원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흰 가운이 구겨져 있었다.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간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다. 오막응징. 원장이 건물 밖으로 나왔다. 벤치 앞에 섰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예약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발밑으로 굴러갔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불찰?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거웠다. 예약 확인이 불찰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불찰이었나요?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켰어요. 세입자들이 장사 잘 되라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게 받았죠. 당신도 그랬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에 눈빛이 또렷했다. 그런데 오늘 당신 직원은
나를 파리 쫓듯이 내쫓았어요. 예약 기록도 제대로 안 찾아보고 뒤에 사람 기다린다고 다른 데 가라고 했죠. 원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당신 치과의 방침이었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장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크게 보였다. 나는 오늘 당신 치과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 보인다고, 늙어 보인다고, 그냥 귀찮은 존재로 취급당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치과 건물을 가리켰다. 오늘 당신 치과를 찾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사과예요. 누가 오든 어떤 모습이든 제대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당신 직원들한테 가르치세요. 원장은 무릎을 꿇었다. 인도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그를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육막대면 할머니는 치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원장이 뒤따랐다. 대기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들은 데스크 뒤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접수 데스크 앞에 섰다. 아까 그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간호사는 입술을 떨었다.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록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은 사람으로만 봤죠. 간호사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기실을 둘러봤다. 환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저 때문에 소란스러웠죠. 진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원장을 봤다. 계약 갱신건은 다음 주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 안을 보세요. 누구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칠막 결단. 일주일 후 치과 내부는 조용했다. 원장은 전 직원을 회의실에 모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치과는 규정을 바꿉니다. 원장이 말했다.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하신 모든 분을 정중히 응대합니다. 긴급 환자는 무조건 우선 접수하고 예약 시스템은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무료 진료를 시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간호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원장님,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난주 일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갔다. 원장은 창밖을 봤다. 건물 앞 벤치가 보였다. 할머니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새로 심은 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최순덕 여사가 보내온 계약 갱신 서류가 들어 있었다. 임대료는 전과 동일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죠. 잘해보세요. 원장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망여운. 한 달 후 토요일 오전. 치과 문이 열렸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다. 접수 데스크 간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간호사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오늘 어디가 불편하세요? 잇몸이 아파서.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진료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차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간호사는 그 손을 살짝 감싸주었다. 밖에서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다. 건물 앞 꽃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원장은 진료실 문을 열고 노인을 불렀다. 노인이 일어섰다. 간호사가 부축했다. 세 사람이 함께 복도를 걸어갔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흰 머리의 할머니였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잠시 치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 꽃잎이 할머니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햇빛이 그 뒤를 따라갔다. 치과 안에서는 진료가 시작되고 있었다. 기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섞여 울렸다. 창밖의 꽃나무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